잠깐, 그 전에 한 가지 더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절세 투자의 1순위는 바로 자산의 위치입니다. 그 말씀은 계좌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신 거죠? 이제 준비 운동도 끝났으니까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절세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삼성증권 양수진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해 준비해본 특별한 시간. 오늘은 절세 투자의 마지막 시간으로 절세 포트폴리오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좋은 말씀 함께 나눠주실 삼성증권의 정수정 선임님 자리해 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벌써 마지막 시간이라니 정말 아쉬워요. 네, 저도 많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시간인 만큼 오늘은 그동안 절세 투자의 하이라이트만 모아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인 만큼 오늘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끝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절세 포트폴리오에 대해 얘기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지난 시간을 통해 알아봤던 절세 계좌와 절세 상품을 모아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절세 계좌 기억하시죠? 아, 그럼요. 당연히 기억하죠. ISA, IRP, 그리고 연금저축 계좌가 있었잖아요. 아, 네, 역시 열심히 설명해드린 보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또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하긴 절세 계좌가 아직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헷갈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핵심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확실하게 기억해야겠어요. 우선 ISA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불리는 ISA는요, 국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한 절세 계좌입니다. 아, 맞아요. 근로소득이나 종합소득만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계좌였죠. 네, 점점 기억이 나시는 것 같은데요. 이 계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투자소득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2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은 9.9%로 분리과세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계좌 안에서 이익과 손실을 합해서 과세한다는 것. 세 번째로는 연간 2천만 원, 최대 총 1억 원 한도까지 납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난 7월에 발표한 세법 개정안 관련된 내용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2021년부터는 만 19세 이상 거주자라면 소득과 무관하게 가입이 가능하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것과 연간 납입 한도 2월, 상장 주식 투자 가능 등 투자에 있어서 매력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내용이었죠. 야, 또 이렇게 핵심만 정리해서 들으니까요, 다 기억이 나네요. 이번 편을 처음으로 보시는 분들 또는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우측 상단에 카드를 클릭하셔서 삼성증권 ISA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그 다음으로 알아봤던 게 IRP와 연금저축계좌였죠. 네, 어서 설명해주세요. 네, 연금저축과 IRP는 같은 연금계좌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그럼요. 두 계좌 모두 납입 원금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세제 혜택 한도나 가입 자격, 투자 가능 상품 등 세부적인 부분이 다르니까요. 이 부분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특히 세액공제 한도는 IRP와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해서 최대 70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것과 이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또 핵심만 정리해서 얘기해 주시니까 정말 좋은데요? 최고십니다. 이제 절세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잠깐, 그 전에 한 가지 더 아셔야 할 게 있어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부동산의 입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절세 투자의 1순위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절세 투자의 1순위는 바로 자산의 위치입니다. 자산의 위치요? 네, 자산 위치. 어떤 상품을 어떤 계좌에서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손에 쥐는 투자 결과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 말씀은 계좌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신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절세 계좌에서 투자하는 것이 일반 계좌보다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거죠.
하지만 일반 계좌에서도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이라면 굳이 절세 계좌에서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그래서 자산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ISA와 같은 절세 계좌에서는 이자 배당 소득세가 과세되는 상품을 편입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절세 계좌 안에서 투자할 경우에는 15.4%의 이자 배당 소득세가 아니라 비과세 또는 저율의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절세 계좌에 잘 편입하는 게 포인트겠네요. 바로 그거죠. 반면에 일반 계좌에서는 상품 자체에 절세 혜택이 있는 상품이나 절세 계좌에서 투자가 불가능한 상품들 위주로 편입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겠죠? 아, 그렇겠네요. 예를 들어서 국내 채권의 경우 일반 계좌에서 투자한다면 이자 소득에 대한 이자 소득세 15.4%가 과세되는데요. 만약 IRP 계좌에서 투자한다면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은 계속 이연되고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5.5%에서 3.3%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와, 이 절세 계좌에 대한 혜택이 상당한데요. 그럼 일반 계좌에서 투자해야 하는 상품도 예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국내 공모리츠나 공모부동산 펀드의 경우에는 투자금액 5천만 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대해서 최대 3년간 9.9%의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상품 자체에 절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은 절세 계좌에서 투자가 불가능하니까요. 일반 계좌에서 투자해야겠죠? 아, 이 일반 계좌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품은 절세 계좌로 보내고 상품 자체에 세제 혜택이 있거나 절세 계좌에 투자가 불가능한 상품은 일반 계좌로 보내면 되겠네요. 네, 역시 잘 이해하십니다. 절세 계좌의 요약부터 또 자산 위치의 중요성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제 준비 운동도 끝났으니까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절세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이제부터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연령대별 포트폴리오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20대, 30대를 위한 포트폴리오입니다. 이 시기는 아무래도 금융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기지만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꾸준히 수입이 생기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20, 30대는 목돈 마련에 초점을 두고 적극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이 시기에는 ISA, IRP, 그리고 연금저축과 같은 절세 계좌에 우선적으로 자산을 적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절세 계좌 안에서는 해외 주식형 펀드, ELS 등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상품 중에서도 배당 소득세가 과세되는 상품을 편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 계좌에서는 절세 계좌에서 투자가 불가능한 상품을 적극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목돈 마련을 위해서 적립식 투자를 하고 또 절세 계좌에서 절세 혜택이 있는 상품들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게 포인트겠네요. 이어서 40대, 50대를 위한 포트폴리오도 제시를 해주시죠. 40대, 50대에는 금융자산이 어느 정도 쌓여있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적립해서 목돈을 운용하는 방법으로 변화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쵸, 아무래도 안정이 또 중요한 시기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도를 가진 상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좋은데요. 절세 계좌에서는 해외 혼합형 펀드, 채권, 원금보장형 ELB처럼 이자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상품 중에서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품을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일반 계좌에서는 비과세 채권, 금, 리츠 등 절세 상품 중심으로 편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60대 이상을 위한 포트폴리오도 있을까요? 그럼요. 100세 시대잖아요. 하지만 아무래도 60대가 넘어서면 소득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쌓아놓은 금융자산을 통해서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절세 계좌에서는 이자소득세 과세 상품 중에서 채권, 예금과 같은 안정형 자산과 함께 1인형 랩 서비스를 일부 편입해서 전체 포트폴리오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일반 계좌에서는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가능한 저축성 보험이나 배당 소득에 대해 분리과세가 가능한 공모리츠처럼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절세 상품을 편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안정적인 투자를 통해서 정기적인 소득을 만들어내는 데 초점을 둔 포트폴리오네요. 네, 잘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세 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시간답게 지난 편 핵심 정리부터 자산 위치 그리고 포트폴리오까지 아주 알찬 시간이었는데요. 끝으로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평생을 같이 가야 되는 연금, 장기 플랜을 통해서 노후를 대비하는 절세 포트폴리오는 믿을 수 있고 든든한 금융회사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해당 포트폴리오는 단순 예시일 뿐이며 삼성증권 지점에 방문해주시면 더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으로 고객님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AA 플러스로 업계 최고의 신용 등급을 받은 삼성증권, 정수정 선임과 같은 전문가와 함께라면 더 안정적으로 준비를 해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까지 좋은 말씀과 정보 주신 정수정 선임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산관리의 명가 삼성증권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절세 재테크 꿀팁 시리즈의 마지막 편,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거나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첫 번째 편인 절세 투자 전략 종합편부터 정주행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이 밖에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요, 보고 계신 영상 아래쪽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와 좋은 소식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당사는 금융투자 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 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 상품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펀드를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 대상, 보수, 수수료 및 환매 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 투자 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 상품은 부동산 경기 변화에 따라 수익이 변동할 수 있으며 특히 부동산 가격 하락 시 손실이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영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금융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별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계좌 내 금융투자상품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무 납입기간 내 해지할 경우 소득세, 일반 과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계약 유형에 따라 신탁보수, 일임 수수료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 계좌는 당사에서 특정 금전 신탁 혹은 투자일임 중 한 가지 계약 형태로만 가입이 가능하며 형태별 차이는 가까운 영업정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상장 주식 매매 차익은 비과세이므로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ISA 내 예금, 다른 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영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 원까지 보호합니다.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세 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금 현물 거래 시 수수료는 오프라인 0.60%, 온라인 0.25%입니다. 이 금융투자 상품은 발행사의 신용 위험에 따른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안내문은 청약의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청약의 권유는 투자 설명서에 따릅니다. 원금 부문 지급이나 원금 지급 상품의 경우 중도 상환 시 최대 손실료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